꽃게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산일권 강민입니다. 2016년 11월 19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마장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요. 특히 기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요. 페르드 포모로이의 김용근 기수라든가, 또 갑자기 면허가 취소가 돼버린 이찬호 기수라든가, 또 부산 경마장의 보릴리 기수가 1년간 면허 정지를 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어수선해요. 하지만 이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배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강민이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붙을 경주, 실경주, 배팅의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노림수를 두는 경주가 이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들어갑니다. 이 6경주가 재미가 있어요. 6경주가 배당이 분명 나와줄 수 있는 경주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경주는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팔에 헛바람을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는 어차피 놓고 때릴 만은 있는데 후차권에서 중배당을 압축해서 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2경주 승부를 보겠고요.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는 11경주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중배당, 중고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런 배당이 나올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합니다. 11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 그래서 6경주와 12경주는 준 메인 승부 경주로 배팅 강도 올리겠고요. 11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경마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이 2세마 경주예요. 2세마 경주. 9번마 클린업 스카이. 이 마필은 9월 10일 경주 HJKC 특별 경주에서도 강민이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 그레이삭스의 이 클린업 스카이를 주력 마컨, 쌍승식 주력 마컨으로 때렸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결승선에서 외측 사용만 없었다면 충분히 2차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내용. 직전 경주는 앞선이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좀 외곽 선입을 쫓아가다가 끝걸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억 700만원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코리안 오쿠스를 준우승한 마필이 천은이라는 마필 있죠. 천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천은과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히 좋고 또 마체가 정말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9번마 클린업 스카이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열심히 타고 3차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편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9번마 클린업 스카이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만고만 마필들이 팔려요. 4번마 알파칸, 6번마 드루가, 그리고 11번마 현무, 12번마 역대최강,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데 12번마 역대최강은 직전 경주 이거를 놓쳐서 너무나 좀 많이 아쉬웠던 마필이죠. 이게 사실 7월 22일 경주 주행심사 때 방송 장비 이상으로 좀 덜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 한번 싸먹었는데 외곽 선입을 바짝 붙여가면서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력으로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물론 끝걸음에 여력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선두권에서 좀 서둘러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2번 역대 최강은 외곽이라도 관심권으로 봐야 되고요. 4번은 알파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11.9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추천 경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힘이 많이 남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알파칸도 실전 맞건. 강민이 볼 때 여기서 4번 알파칸이 선행 쏘고 9번 클리너스카이가 선입 쫓아가고, 아니면 9번이 선행 쏘고 4번 알파칸이 선입 쫓아가고,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닐까. 안쪽에 3번은 듀엘 최강이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에서 찌르면 선행이 가능한 그런 조건인데, 이게 주행 심사 때 보니까 이 모래를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실전에서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번 클리너스카이를 놓고 기본 막건은 4번 알파칸과 12번 역대 최강이다. 이 두 마필은 뭐 대끼리 준대끼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쪽으로 일단 배팅에 힘을 실어서 때려야죠. 일단 9번 클리너스카이는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는 충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0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 선행마가 많아요. 안쪽에 2번마 헤일러보드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죠.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이렇게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는데, 사실 강하게 몰았으면 6번 게이트라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마필이 최근 경기를 보면 계속 버티다가 깨지고 내측으로 기대면서 깨지고 이런 모습이라 직전 경기는 의도적으로 좀 외곽 선입을 붙여본 거예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선행 승부가 되겠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마 키르케도 원래는 순발력으로 뛰는 마필인데 최근 경기를 보면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고 있어요. 특히 직전 경기는 외곽 선입을 쫓아가면서 뭐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던 그런 내용인데요. 4번마 키르케는 사실 직전 경기 강민이 노렸던 마필인데 기대치에 많이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담 중량이 지금 늘어난 조건이고, 6번마 속보다리는 직전에 1300m 늘어난 경주거리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지구력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자력 버티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은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줄어든 1000m가 직전 경주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9번마 광명사랑이 7월달 경주를 보면 코너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8월 14일 경주 보면은 선행을 나서고 버티기를 실패를 했죠. 9월 3일 경주도 보면은 안쪽 게이트 점으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나섰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어요.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고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다가 결승선 전방에서 안쪽을 째고 들어오는데 끝걸음 추임력이 살아 있었어요. 코차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을 지나고는 뭐 다 이기는 탄력이었죠. 그래서 9번마 광명사랑이 단순 선행마의 한계를 벗어나서 쫓아가는 전개로도 실전 변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마 광명사랑은 무조건 더 뛴다. 오늘 문성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요거는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할 마필입니다. 10번마 담비 이철경이만 아니면 이걸 대가리로 놓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철경이라서 이철경이 뭐 어지간히 말을 못해야지 제가 인정을 할 텐데 너무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면 좀 불안하죠. 하지만 최근 복귀를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 마필이 1300에서 7월 17일 날 1300에서 무너졌습니다만은 8월 27일 경기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서도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9월 24일 날도 5위권 외곽 선입을 쫓아가면서 거의 2착 싸움에서 들어올 뻔했던 그런 내용이죠. 직전 경주는 좀 급격하게 끝걸음이 무너졌습니다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10번마 담비까지 실전 맞건 주목합니다. 9번마 광명사랑을 놓고 후차권에서 2번마 헤일로버드, 10번마 담비 이렇게 뭐 인기도가 그렇게 팔릴 것 같은데 9 놓고 2번, 10번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2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릉에 관리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죠. 외곽 게이트 있는 11번마 컨저 버티브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 강축으로 팔렸던 마필이 스타페르행이라는 마필이었습니다. 그 스타페르행을
강력한 쌍대가리도 놓고 컨저버티브, 그때 당시 인기 순위가 9위였죠. 인기 순위 9위였던 컨저버티브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했습니다. 제가 배당도 안 잊어버려요. 60배였습니다. 정확하게 60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렸는데 너무나 아쉽게 3착.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 아니면 조금만 투입 타이밍이 빨랐어도 2착은 무난하게 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1200m 경주거리를 느려서 출전하고 있고요.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11번마 컨저버티브, 11번 컨저버티브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6번마 골든게이트는 직전 경주에 3.5배짜리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이게 데뷔전에서 좀 외곽을 서두르다가 거리 손해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의 조성권이라면은 이거는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골든 게이트를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쨌거나 안쪽에서 전개가 밀렸다가 재추진을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는데요. 12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마 골든게이트, 11번 컨저버티브, 이 두 마피를 일단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4번마 옵티멈 누디라는 마필이 이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실전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파 기록도 좋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사실 좀 검증은 필요해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주파 기록이 좋아서 이런 마필들은 좀 검증은 필요하다. 너무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해야 되겠고, 7번마 룰 오브 썸이라는 마필이 8월 21일 경주에서 좀 스타트 나오면서 늑발하고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혔죠. 그러면서 뒤로 밀렸다가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을 많이 남겼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 좀 노려봤는데, 고배당으로 노려봤는데 코너웍이 좀 살짝 좋지가 못했어요. 1200 거리 적응력도 조금 좀 부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배당 가치가 있다면 이거는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마 롤 오브 썸, 이런 마필들은 배당 막건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 컨저버티브, 6번마 골든게이트, 이 두 마필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요. 7번마 롤 오브 썸, 그리고 4번마 옵티멈 누디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퇴경마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2번마 희망클럽은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배달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7월 23일 경주에서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걸음을 남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9월 11일 경주는 강민이 대가리도 놓고 공략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기는 상대 마필들이 좀 빨랐죠.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마지막 경합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질 않았습니다. 4번마 모니스톰이라는 마필은 마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체중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직전 경주는 원래 이하나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철경이로 완전히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두권이 좀 뭉개지는 상황에서 자력 2착을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예 이철경 기수를 불러서 태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철경이를 믿고 저 배당에 배팅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만 파워무브가 이게 8월달 경주죠. 8월달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 조금 좀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대 선행마가 좀 빨랐기 때문에 앞선에 편안하게 가지 못하면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낙마되는 마필 때문에 진로도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9월 24일 경주를 보니까 이게 앞선이 뭉개지니까 날라와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최후미까지 밀렸다가 끝걸음만 좀 살짝 보였던 그런 내용인데, 서두르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꼭 잡고 타다가 한 발을 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벨리 기수와는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번마 블랙포인트가 9월 24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인데
제가 이거 꺾었어요. 왜냐하면 발주대화 시간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8월 27일 보여줬던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9월 24일날 땡스빈이 끌고 가는 페이스 아닙니까? 빠른 페이스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꺾었는데 직전 경주는 의외로 또 뚝심을 보였어요.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또 방해도 받았죠. 3, 4코너를 돌면서 좀 방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1번마 블랙포인트도 실점 막권 가져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자, 이 네 마필의 싸움인데 배팅의 중심에 어떤 놈을 세워놓고 가느냐인데 강민이 강하게 노린 마필 2번마 희망클럽입니다. 2번마 희망클럽을 놓고 2번마 희망클럽을 놓고 1번, 4번, 5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번마 블랙포인트가 문세영이면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배당 가치는 좀 떨어지는 인기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2 놓고 4번, 5번 괜찮습니다. 2 놓고 4번, 5번 막권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막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면 현장 승부처로 배팅 강도 올릴 수 있는 레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 중에 불안한 마필이 많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가 불안하면 배당이 터지는 경주거든요. 배당가치 충분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위즈스파크가 이게 깜빡이로 팔릴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외곽으로 삐지는 악백이 너무나 심합니다. 자, 이 마필은 10월 15일 경주에서 외사 악벽으로 재검을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재검 시에 10월 28일 경주에서도 외곽 사행 악벽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직전 경주 역시 주행 재검이었는데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섭니다. 선행을 나서니까 기대는 악벽이 없어요. 이 마필은 9월 23일 경주도 보면은 선행을 나서고 여유가 있었던 그런 주행심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마 위즈스파크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은 모래를 맞으면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죠. 안쪽에 있는 3번마 삼정 매그럼이 이게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직전 경주도 보면 게이트 히터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 일부러 붙들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합에서 밀렸는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었는데 굳이 뭐 내주고 쫓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이게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3번마 삼정 매그넘. 또 6번마 실버 그레이캣이라는 마필 기억이 나시죠? 이게 9월 25일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무조건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 선행이 아니면 안 되니까. 선행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꺾었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도 보면은 좀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어요.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끝걸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6번마 실버 그레이캣이라는 마필도 선행을 해야 되는 마필이지 뭐 쫓아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6번마 실버 그레이캣도 선행을 해야 되고 또 3번 삼정 매그넘, 4번 위즈스파크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리는 인기 순위 1, 2, 3위 마필이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경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인데요. 배당이 터지면 이 8번마 해누리 강민이 이 마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해누리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나섰어요. 근데 4콘에서 선행을 뺏겨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제출하면서 2착을 지켜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마필이 9월 10일 경주는 좀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대차로 바닥을 쓸었고 8월 13일 경주에서도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는데도 끝걸음이 전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초반에 힘쓰고 밀렸는데 한 번을 더 뛰더라. 8번마 해누리. 자, 이거는 1000m에서는 또 봐야 됩니다. 이제는 실전 변화를 분명히 보였던 내용이고 9번마 전설의 마녀라는 마필도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강민이 9월 25일 경주에서 꿈의 시련의 엄지 강호를 그때 209.6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을 때 사실은 이 전설의 마녀를 좀 더 강하게 노렸어요. 이게 들어왔으면은 완전 제대로 한 구라였죠. 근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마지막에 올라오는 끈기가 살아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편하게 선두권을 좀 가야 되는 마필인데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더라. 이게 데뷔 초에는 뭐 선행출에 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마 전설의 마녀, 8번마 해누리 이 두 마필을 강민이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6번 이런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당 현장에서 배팅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8번이나 9번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고요. 자, 이 외에 지금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한 두 마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까지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가 이번 5경주다. 너무 인기 많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의도적으로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추천 경주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먼저 9번마 라온 루이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인데, 자, 이 마필은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차이가 크죠. 8월 21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기가 어려웠거든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외곽을 극복하고 과연 인기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고 봤기 때문에 강민이 시원하게 꺾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가 뭐 확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인기 1위로 팔린다? 인정 못하죠. 이건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불안한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마필, 관령 복병마가 한 3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6번마 에팔레치아 봄이라는 마필. 자, 이거 재밌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 혈통 얘기를 강민이 웬만하면은 이 방송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의 그 목의 형제 마필 중에 레이크 빅터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만큼 그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 에팔레치아 봄의 혈통적 잠재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지만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6번마 에팔라치아 봄도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 그 외에 지금 전개 상황의 복병이 또 여러 마리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는 쉽게 저배당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고배당을 노리는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믿음직한 충마가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 11번마 꿈의 시련, 11번마 꿈의 시련은 강력한 배팅의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 경주에서 데뷔전에서부터 강민이 요거를 강하게 노렸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스타트 나오면서 외곽으로 막 튕기고 뭐 그렇게 후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도 또 놓쳤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추입을 올라오는 걸음발이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9월 25일 날 선두권이 빡빡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날 9월 25일 날은 하루 종일 선행마가 들어왔단 날이에요. 그날 깡바닥 추임만 했던 이 꿈의 시련을 강민이 쌍대가리 놓고 그때 엄지강호의 추천 경주로 209.6배를 적중했던 바로 그 마필입니다. 직접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도 사실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발진불량이죠. 주행 중지가 돼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발주 나오면서 이제 고개가 좀 들리면서 급격하게 외측 사행하면서 깨졌는데 직전 경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편성에서는 11번 꿈의 시련은 대가리입니다. 이건 능력 마필입니다. 제가 9월 25일 경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상위권까지 그냥 올라가는 말이에요. 그냥 믿고 때리시면 됩니다. 그 11번만 꿈의 시련은 의심하지 않는다. 요거는 충마로 놓고 가는데, 문제는 후차권에서 지금 안쪽에 2번마 큐피드 파크가 안쪽 게이트의 임난기수, 요거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대장금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깨졌어요. 오늘은 외곽인데 외곽이지만 외곽에서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2번 큐피드 파크와 12번 대장금 요 두 마리 지구력 좀 후달리는 요 두 마필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결국 11번 꿈의 시련이 마지막 불꽃 칩을 날라올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선에 버티는 마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선이 무너지면서 배당이 그나마 좀 짭짤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5번마 보네블루 좋습니다. 5번마 보네블루는 최근 경주에서 추입이 안 되는 주로에서 계속 걸음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6번마 라헨르도 직전 경주에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이죠. 하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특히 9월 3일 경주 보면은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재추진하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 경주도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겁니다. 직전에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거의 한방석으로 적중했던 그런 레이스인데요. 오히려 5번 보네블로나 6번 라헨르 이쪽에 좀 배당 가치가 더 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 있는 5번, 6번 뭐 이런 마필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최경마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사실 이번 8경주도 감히 현장에서 가면 현장 추천 경주로 좀 붙어볼 생각이에요. 강축이 없습니다. 강축이. 지금 고만고만한 마필이 팔려요. 1번마 그레이트 조이, 또 문세영이 탄 2번마 다이아삭스, 3번 굿투유, 또 8번 다이얼킹, 9번 베스트 테이커 뭐 이런 마필들, 또 12번 스마트족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골고루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일단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가요.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가면 인기마와 엮어더라도 배당은 짭짤할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혼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안쪽에 있는 3번마 굿투유 3번마 굿투유를 주목합니다. 자, 이 마필이 8월 13일 경주를 보면 그때 추입을 들어가다가 진로가 막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쪽을 째고 들어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10월 9일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6.4배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주 대하시는 좀 느리지만 10월 9일 경주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서둘러요. 그렇게 외곽에서 서두르면서도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거든요. 직전 경주는 워낙 앞선이 좀 빨랐고 또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좀 꺾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야, 이거 들어올 뻔했어요. 결승선을 지나고는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습니다. 직전 경기도 배낭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거는 걸음이 터졌다고 봐요. 이미 20전을 뛴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경주에서 반짝 살아나는 걸음입니다. 12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입니다. 지금 뭐 선행을 갈 마필이 외곽에 뭐 12번 스마트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외곽에서? 9번 베스테이커가 좀 빠르겠네요. 9번 베스테이커. 뭐 이게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선행을 한다고. 근데 어차피 이번 경기는 결승선 뚝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마 굿투유가 다른 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좀 서둘러서 무빙성 전개. 그러니까 10월 9일 경주처럼 그렇게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면 여기서는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굿투유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할게요. 근데 후착권에서 일단 1번마 그레이트 조이 같은 마필이 깜빡이로 팔릴 수가 있어요. 안쪽 게이트라고. 근데 요거는 맥시멈 받치기입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마필 쪽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2번마 다이아삭스도 사실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보면 정말 좀 뽕을 뽑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마필이 굳이 또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늘어난 1200m가 유리한 조건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마 굿투유 3번마 굿투유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4파전으로 압축되는 경주입니다. 1번마 프로포즈, 2번마 마상기제, 6번마 울트라 로켓, 그리고 8번마 헬캣. 이 네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마 조국의 등불, 이게 9월 24일 경주 복귀 내용이 있죠. 이게 스타트 나오면서 짜부가 되고 또 추입하다가 안쪽을 째고 올라가다가 또 진로가 막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진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강민이 이걸 좀 노렸더니만은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에 어마어마하게 배당판 바람이 불더라고요. 결국 깜빡이까지 갔는데 그런 마필들은 꼭 재수없게 깨집니다. 10번마 조국의 등불이 9월 24일 날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마필은 상대적으로 좀 정계 운이 따라줘야 될 마필이지 자력 투입을 기대하기는,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게이트도 외곽이고. 4번마 천의 강자가 또 팔릴 수 있어요. 이게 8월 28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외곽에서 투입을 날라오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모래에 대한 악벽이죠.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전개 상황의 불안함. 이게 뭐 작년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까지 났었던 그 기본 사이즈가 센 말이긴 한데 이번에도 모래를 안 맞고 쫓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천의 강자는 뭐 전개 운이 따라줘야 되겠고, 3번마 포리스트리는 직전 경주 대차로 아주 개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번, 2번, 6번, 8번 자, 이 네 마필로 압축을 하는데 이 네 마필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그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번마 울트라 로켓이 9월 11일까지 이게 복승률 100%를 달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쫓아가면서 3차까지 왔는데 승군전 상대들이 강했다 부분을 치더라도 사실 착차도 좀 컸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그동안 뛰었던 내용을 보면 사실 쥐어짠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6번마 울트라 로켓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강민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쪽에는 1번마 프로포즈가 1번 게이트를 정말 잘 뽑고 나왔는데 제이맨필이 8월 27일 경주를 보면은 초반에 선행을 나서다가 내줘요. 쫓아가다가 그냥 대차로 깨져버렸잖아요. 9월 25일 경주도 보면은 좀 일부러 쫓아갔는데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뚫고 나오면서 가능성은 보였어요. 거의 대가리를 치는 듯 하다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잡고 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는 전개를 하면서 직전 경주는 자력 입상에 성공했다.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센 말이라고 느낌은 없어요. 아주 이게 센 말이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1번 게이트에서 오늘도 놓고 쫓아가는 전개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리면 1번마 프로포즈를 좀 세게 볼 필요가 있겠고, 8번마 헬켓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우리 가본, 또 그 번개 파이터, 썬더라이트 이런 마필들 상당히 강했죠. 직전적으로 우리 가본의 번개 파이터를 38배짜리를 33배죠. 33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인데 그 편성이 상당히 강했다고 봐요. 그래서 8번마 헬켓.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모래를 맞으면 덜 뛴다는 건데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이게 발주고착 악벽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발주고착 악벽이 교정이 되니까 선행도 갔다가 쫓아갔다가 최근 경주 이마필의 전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8번마 헬켓도 강하게 노리시고, 2번마 마상기제가 승군전이지만 되든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선행을 가서 버티나 못 버티는 싸움인데 일단 늘어난 1200m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1번 프로포즈, 8번 헬켓 이 두 마리 세게 봅니다. 1번 8번 그 다음으로 6번 2번 이런 순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 마 미스터 마운틴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과연 이거를 대가리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마필의 기본 사이즈는 센 놈이 맞죠. 그런데 최근 복귀를 해보면, 특히 직전적 복귀 내용을 보면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9월 24일 경주에서 무후대제를 대가리로 놓고 미스터 마운틴을 22.3배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 그 무후대제라는 마필이 기본 사이즈가 세거든요. 지난주에 뛰었죠, 무후대제가. 지난주에 그 2300m 최장거리 레이스에서 강민이 언비터블을 대가리로 놓고 천적 승부 막건으로 13배였습니까? 13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 고배당으로 주목했던 마필이 무후대제인데, 순군전에 2300m를 바로 3차까지 왔던 마필이에요, 무후대제가.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무후대제가 그 9월 24일날 미스터 마운틴이 떴던 그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후대제는 12번 달려라 강적에게 졌어요. 달려라 강적이 8월 21일날 무후대제를 이겼잖아요. 그때 뭐 달려라 강제의 무후대제를 역시 20배짜리를 강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경마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후대제를 이겼던 달려라 강적. 근데 미스터 마운틴은 무후대제에게 졌고, 또 직전 경주 미스터 마운틴이 번개비오 달려라 강적 바라의 분달 다 이겼는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그 미스터 마운틴이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번개비호하고 달려라 강적은 그 공룡이라는 마필에게 좀 진로가 방해를 받았죠, 1코너에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조금 덜 풀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쨌거나 뭐 3번은 미스터 마운틴이 조건 자체는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뭐 월등하게 좋아진 건 없어요. 하지만 최근 6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그 상승세, 직전경주 특히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54kg의 핸디캡 부담 중량까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미스터 마운틴을 놓고 공략하시고 2번은 번개비호, 12번 달려라 강적. 직전 경주 같이 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1코너에서 번개비호가 공룡에게 방해를 받았고, 달려라 강적도 마찬가지죠. 이게 결승선 전방에서 공룡에게 좀 이렇게 방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라 강적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거든요. 3 놓고 2, 12이 대끼리 준대끼리인데, 요거 대끼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뭐 오바마 대박이다라는 마필도 사실 직전 경주 그 늑발했던 그 골드호라가 외곽으로 삐지면서 이 대박이다를 좀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내용이고, 9번마 교두보는 직전 경주의 강민이 요걸 대가리로 놓고 좀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는데, 직전에 마지막 경합을 이겨내는 그 근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10월 2일 경주도 보면 외곽에서 좀 서둘러서 좀 오바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은근히 보였는데,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이지만 쫓아가는 전개로도 최근에는 걸음이 살아있더라. 이런 마필들까지 사실 고배당으로 째려볼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3 놓고 2, 12이 이게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는데, 5번 대박이다와 9번 막 교두보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사마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추천 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11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2번마 홈런 메이커, 또 7번마 KT스타, 12번 주얼리 파크,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주얼리 파크가 게이트를 안쪽으로 뽑았다면 이건 대가리로 놓고 사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1200m 단거리를 노리고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을 극복해야 되는 전개 변수가 있어요. 안쪽에 2번 홈런 메이커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많이 팔리는데, 여기서 단독 선행 장담하기 어려워요.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1200을 노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받는 구도고, 7번 마 KT스타가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르지만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KT스타라는 마필도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발전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대가리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번, 7번, 12번, 자,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중에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는 마필인데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12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진다. 자, 안 빠지는 복병마를 놓고 가는데 이미 언급해드린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병 대 복병 막건, 복대복 막건까지 가능하다. 자, 이번 11경주는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두둑하게 한 구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토요 경마의 마지막 레이스, 배팅 강도 올리는 추천 경주,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6번마 장상 카우보이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요. 늘어난 56kg의 부담 중량,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원래는 이게 8조 마방이 있었던 마필이죠. 8조 마방이 있었는데 내측으로 기대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는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주 내측 기대는 압박이 교정이 되면서 연투를 때리는 내용이 좋아요. 7월 31일 경주 위너레드와 같이 떴을 때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앞선이 좀 빠르고 강했던 경주에서 걸음을 남기면서 3차게 머물렀고, 9월 3일 경주는 뭐 널널하게 낙선을 거뒀는데 결승선 전방에서는 거의 뭐 추진 동작 없이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무후대제와 같이 떴는데 무후대제가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습니다. 무후대제와 대가리 싸움까지 들어갔던 내용이다. 안쪽을 잘 파고 들어가면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던 마필. 6번마 장상 카우보이는 1400이 적정거리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6번마 장상 카우보이는 여기서는 또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문제는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마필이 많아요. 외곽에는 12번마 마이블레이드가 이게 깜빡이로 팔리죠. 문세영이라서 깜빡이로 팔리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 그러고 보니까 좀 거품기 있는 마필들을 좀 많이 타네요. 이 마이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부산에서 이적을 했는데 부산에서 이적한 이후에 강민이 계속해서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센 놈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발주 대시도 빠르지 못하고 좀 서둘러서 무빙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고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2번마 마이블레이드는 깜빡이로 팔리지만 이거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배당으로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보이는데 인기순위 7위권, 8위권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말고 중배당, 중고배당에 배팅이 힘을 실어서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 게임 아니다. 중배당 배팅 강도 올리는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요 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